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트렌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MZ세대 하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체 이 MZ세대가 뭐길래 이렇게 핫한 건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요즘 대체 뭘 좋아하고 뭘 입고 뭘 먹는지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진짜 놀라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MZ세대의 최신 트렌드 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패션이에요. 요즘 MZ세대 패션은 진짜 예측 불허.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언더웨어링이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속옷을 겉옷처럼 입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도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하지만 블랙핑크 로제님, 아이브 장원영님 같은 슈퍼스타들이 레이스, 캐미솔 탑이나 아기자기한 베이비 티셔츠 같은 걸 입고 나오면서 이게 또 엄청난 트렌드가 됐습니다. 예전엔 이런 스타일이 좀 관능적이고 섹시한 느낌이었다면 요즘 MZ세대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면서도 활동하기 편한 그런 언더웨어링 패션이 뜨는 거죠. 단순히 특정 부위를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기보다는 전체적인 스타일링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이랄까요? 언더웨어 본연의 기능보다는 패션 아이템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새로운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는 캐주얼룩부터 스트릿 패션, 심지어는 세미 정장 스타일에도 활용될 정도로 그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를 들어 시스루 블라우스 안에 심플한 디자인의 브라렛을 매치하거나 오버사이즈 재킷 안에 베이비 티셔츠를 입는 식이죠. 이런 스타일링은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세련미를 연출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아동용 티셔츠처럼 보이는 작은 사이즈 상의도 유행이래요. 미국 하이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멜빌이라는 브랜드처럼 진짜 아담한 사이즈의 상의가 인기라고 하니 MZ세대 친구들 옷 입는 거 보면 저도 모르게 애기 옷 아니야? 하고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이 작은 사이즈 상의는 몸매를 드러내는 동시에 활동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크롭탑이나 짧은 기장의 티셔츠를 하이웨이스트 바지나 스커트와 매치하여 다리가 길어 보이게 연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YK 패션의 영향도 어느 정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복고풍 트렌드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시절의 슬림하고 아담한 실루엣이 재해석되어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팬티 스타일링이에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남자용 트렁크 팬티 맞습니다. 켄달 제너, 벨라 하디 같은 해외 셀럽들이 이 트렁크 팬티를 오버사이즈 셔츠나 힙한 스니커즈랑 같이 코디해서 입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제 트렁크 팬티가 여성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니 패션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는 경계를 허무는 MZ세대의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성별 구분이 모호해지는 젠더리스 패션의 연장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파격적인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MZ세대의 도전 정신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또한 기존의 틀에 박힌 패션에 대한 저항이자 자신들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션은 자기 표현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데 MZ세대는 이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다음은 MZ세대의 소비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친구들은 단순히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소비에도 자신들만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요즘 MZ세대는 비싸고 브랜드 네임만 앞세우는 명품보다는 실용적인 가치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듀프두프 제품이라는 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듀프는 두플러컷, 즉 복제품이라는 뜻인데 비싼 명품 브랜드와 비슷한 디자인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제품들을 말해요. MZ세대들은 이걸 사면서 가격적인 부담도 덜고 또 내가 현명하게 소비했다는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동시에 얻는다고 합니다. 어때요? 아주 똑똑하죠?
과거에는 명품을 소유하는 것이 부와 지위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MZ세대는 이러한 과시적인 소비보다는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잡는 소비를 선호합니다.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사는 대신 그 돈으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거나 다른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이죠. 듀프 제품은 품질 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어 단순히 겉모습만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만족도까지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합리적인 소비 방식은 MZ세대의 현실적인 경제관념과 맞닿아 있으며 나만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들의 성향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이런 MZ세대의 소비 특성을 아주 잘 알고 있더라고요. 현대백화점 그룹에서는 아예 MZ세대 직원들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MZ세대 전문관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대요.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해서 MZ세대가 진짜로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런 노력 덕분인지 MZ세대는 전체 소비 시장에서 무려 43%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친구들이 소비 문화를 아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MZ세대가 단순히 상품을 소비하는 고객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주체라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의 인사이트를 제품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MZ세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신제품 개발이나 기존 제품 개선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단순한 구매자에 머무르지 않고 제품과 서비스의 공동 창조자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MZ세대는 더 큰 소속감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기업에게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MZ세대에게는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MZ세대는 가치 소비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냥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쓰는 돈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는지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ESG,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철학까지 보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과거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다소 부수적인 역할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MZ세대의 등장은 이를 기업 경영의 필수적인 요소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투명성, 윤리성, 그리고 사회적 기여도를 꼼꼼히 따져보고 소비를 결정합니다. 공정 무역 제품을 선호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에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해 기업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직원 복지는 어떤지 등 기업의 전반적인 사회적 태도를 주시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더욱 큰 무게를 두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MZ세대의 소비는 단순히 개인의 만족을 넘어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동력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MZ세대의 먹거리 트렌드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해외 2030세대 사이에서는 파이버맥싱 FIBRMAXXING라는 게 대세라고 해요. 파이버는 식이섬유를 뜻하니까 식이섬유 섭취를 극대화하는 식습관을 말하는 거죠. 치아씨드, 귀리, 채소, 렌틸콩 같은 고섬유질, 식재료를 엄청나게 챙겨 먹으면서 하루 권장량을 꽉꽉 채우는 거예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숏폼 플랫폼에서는 파이버맥싱 실천기를 담은 영상들이 불티나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치아씨드를 우유나 요거트에 불려 먹는 치아씨드 푸딩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건강도 챙기고 트렌드도 따라가는 똑똑한 식습관이죠. 이 파이버맥싱 트렌드는 건강에 대한 MZ세대의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여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또한 이 트렌드가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짧고 직관적인 숏폼 콘텐츠는 MZ세대가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공유하는 주요 채널이 되고 있으면 파이버맥신과 같이 건강 관련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친구들끼리 서로의 파이버맥신 식단을 공유하고 인증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건강 관리가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 소셜 활동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들도 이런 MZ세대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단순히 소비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제품 기획 단계부터 MZ세대 직원들을 참여시킨다고 합니다. GS25는 MZ세대 직원들로 구성된 MD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신제품 품평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히트 상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대요. MZ세대를 영번 소비자 혹은 최전방 기획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죠. 이는 기업들이 MZ세대의 창의성과 독특한 시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기존의 위계적인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와 젊은 감각을 제품 개발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MZ세대 직원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통해 더 큰 보람과 동기부여를 얻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MZ세대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업과 MZ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만 쫓는 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더 높은 참여율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깊은 연결성을 만들어낸대요. 숫자에만 현혹되지 않고 진짜 소통이 가능한 인플루언서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한 매스 마케팅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특정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가진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팔로워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지라도 특정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수의 팬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팔로워들에게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고 구매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팔로워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며 댓글이나 DM을 통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특정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팔로워 수만 보지 않고 인플루언서의 전문성, 진정성, 그리고 팔로워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마케팅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달하느냐보다 얼마나 깊은 신뢰와 공감을 얻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MZ세대의 최신 트렌드를 쭉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패션, 소비, 식품, 그리고 기업 전략에 이르기까지 MZ세대는 정말 우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단순히 젊은 세대라는 의미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주도하는 핵심 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들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아요.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MZ세대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적극적인 참여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렸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